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서를 들고 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니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맥락에서입니다. 젤렌스키 말대로 북한군 파견은 러시아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약속했을 것이 분명한 만큼 이젠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일까요? 가장 시원한 보복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자랑스런 공격용 무기를 제공해 북한군이 집결한 쿠르스크는 물론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전투 중인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것일 것입니다. K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의 홍보의 판로도 넓히면서 건방진 러시아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이유도 없으며 서방 쪽에서도 망설이는 일을 한국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제적 사안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칫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가 들고 온 함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 31일 KBS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요청할 시점은 북한군 참전이 공식화됐을 때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공식화라는 말은 교전이 시작됐다는 시점을 의미하고 이 말은 곧 우크라이나전에 북한이 개입했으니 한국에 무기를 요청할 정당성이 생겼다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의 종류는 방공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 가운데 중거리 방어용인 천궁, 대전차 방어용인 현궁, 적어도 방어용인 비호복합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또 포와 포탄을 아우르는 개념인 포전력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선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요청 방법은 한국에 파견할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을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 있지만 미리 밝힐 수 없다고도 했는데 군수를 다루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유력해 보입니다. 젤렌스키의 야무지고 당당한 요구 계획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한들 K무기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무기 그만 보내라며 우리한테 백기를 들까요? K무기로 러시아군과 민간인들이 치명상을 입고 자칫 일부 도시들이 파괴된다면 러시아는 항복은커녕 북한에 안 주려던 기술도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또 K무기가 살상에 쓰였다는 얘기는 먼 훗날까지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K무기를 건네받을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이를 논의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곧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국 대표단이 구체적인 무기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 세계 각국을 다니며 무기 구걸을 해온 젤렌스키가 마침내 한국에도 본격적인 접근을 개시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국가 명운이 경각에 달린 만큼 젤렌스키의 급한 행보는 수긍이 갑니다만 누가 보면 맡겨둔 무기를 돌려받느냐 그의 요구는 거침이 없습니다. 2022년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통화해서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밝혔다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감사 표시도 없이 새로 더 필요한 무기들을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달 미하일로 포돌리악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본인 트위터에 155 곡사포 100문, 다연장 로켓 시스템 300기, 전차 500대, 장갑차 2000대, 무인기 1000기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들과 숫자까지 써놓자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포돌리악은 그해 11월에는 미국의 첨단 에이브럼스 전차까지 추가하면서 일명 성탄절 소원 목록을 완성했다는 가시돋친 얘기가 돌았습니다. 만 3년째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 자원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막대한 군수 물자를 대고도 전쟁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자주 국방력 없는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견을 기회로 무기를 넘어 외부 병력까지 빌려 전쟁을 지속하려 할 것입니다. TV에서는 징집을 피하려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고관대작을 지낸 분들과 돈 많은 올리가리, 과두재벌은 이번 전쟁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급증하는데 전쟁을 끌래 협상에 적극 응하지 않는 측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를 이참에 결단 내려는 서방의 부추김도 있지만 젤렌스키는 자국민 희생보단 종전 후 본인 입지가 더 중요한 듯
휴전 결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무기를 보내면 승리에 얼마나 기여할지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몇 달간 무기를 건네고도 별 성과가 없으면 우리 정치권과 국민이 오래 참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950년 한국전쟁 때 유엔 각국이 무기와 병력을 제공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훈 주장이 있습니다. 타당한 얘기입니다만 우크라이나는 당시 적국의 탱크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라에 우리는 서방과의 가치 연대를 강조하며 시종일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왔습니다. 서방을 경유해 방어용 무기도 간접적, 암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파병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됐습니다. 북러미롤이 어떤 상상 못할 길로 더 접어들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북한군 파병 물증이 나오는데도 한동안 가짜 뉴스라며 잡아댄 것이 북러의 공통된 행보입니다. 군사기술 제공과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한들 그들이 이실직고 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보는 더 위태로워집니다. 과거 한국전쟁 참전국들도 중공과 소련의 공격을 받을 위협이 있었다면 대부분은 한국 출정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차와 미사일을 보냈지만 나토로 뭉친 이들은 당장 러시아의 타깃이 돼서 자국 안보의 경보가 울릴 지경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북한 같은 존재가 있어서 러시아가 대북 사주와 미략으로 안보를 겁박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현지 시간 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위험한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서울에 있는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인 한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독립성을 빠르게 잃으며 자국 국익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들 한국은 전투 손실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서방 무기 공급을 늘리려는 미국의 위험한 모험이 연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동료들이 정신을 차리고 서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한국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에서 24일 진행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종류의 무기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73%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위협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직후 우리 국민이 느꼈던 위협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북러 조약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이 남북 대리전으로 변화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참전 자체가 우리가 그은 레드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차분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한 레드라인은 한국 안보를 위협할 첨단 기술 등이 북한으로 이전됐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등 핵심 기술을 이전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넘길 수도 있고 이미 넘겼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더구나 11월 5일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종전협정이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젤렌스키야, 한국이 왜 이 역말리 떨어진 곳에 도움을 줘야 하니? 일본에나 물어봐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